시작합니다. 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 시죠. 그치?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어? 자, 2번 문제에서 거기 보기 얘기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부조리한 시대현실이다. 맞지? 우리가 현대시는, 자, 세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부조리한 시대현실. 그치? 자, 괜찮아요. 자, 보기에서 언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이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이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별 관련시. 자, 나중에, 선생님이 원리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찰 깨달음입니다. 자, 됐어요. 자, 저기 있는 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전체 시의 흐름을 이런 방식으로 봐야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상황과 정서는 어떤 관계? 유기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 맞아요. 시적 상황이 여기 보기에서 자, 일제강점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나오는 정서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적 상황 나오면 자, 세모 잡아주시고요. 자, 정서 물결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태도에서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지식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지식인. 우리가 지난 시간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자, 소시민인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소시민인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까?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게 돼요. 소시민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 첫 번째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당연히 땅이 없고요. 맞죠? 가난하고요. 선생님이 여기저기 수업을 많이 하니까 이걸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교재가 너무 많지. 선생님이 하는 커리큘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년별로 다 다르거든요. 물론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거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 땅이 없고요. 가난하고요. 그 다음에 유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해체. 그치? 이러한 것들이 바로 텍스트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화자는 소시민이에요. 됐습니까? 화자는 소시민이야. 자, 그럴 경우에 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차갑다. 자, 어둡다. 자, 그 다음에 자, 거세다. 자, 이런 시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많이 된다? 자, 마이너스, 그래서 시대의 비극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달픈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치? 자, 바로 절망과 체념이죠. 자, 이게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긍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여기 시 우리가 텍스트를 봤을 때 땅이 없고 가난하고 유랑 가족 해체액이 없지? 전혀 없죠. 지식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제 시대의 부조리예요. 억압하는 자가 나와요. 여기 이리승냥이가 대표적으로 나올 거야. 그치? 이리승냥이가 대표적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 억압하는 자. 자, 이리승냥. 이게 바로 시대의 부조리야. 자, 이리, 그 다음에 승냥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차갑다 이미지, 어둡다 이미지, 거세다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잡아내는 것은 이것은 마이너스, 자, 저기 나와 있는, 자, 상황이나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 그 다음에 뭐 겨울, 서리, 그 다음에 어둠, 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눈보라, 비바람,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억압하는 자의 어떤 억압을 의미한다든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로 해요? 이거 웬만하면 많이 없어요. 지식인들은. 보통 무기력이나 이런 건 없고요. 소설에서는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뭘로 마무리돼?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뭔데?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렇지. 문학에서 지향하는 거지. 아따, 강의 잘한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원리에 맞춰서 나오는 거 한번 보자. 갈게. 준비됐어? 자,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내 동그라미 잡으셔야지. 자,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한 거하고 쌤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앞부분에는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때는 쌤이 그냥 바로바로 막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숙제를 많이 내주면서. 자, 거기. 자, 내라고 나왔는데. 화자는 반드시 쌤이 어떻게 알아? 동그라미 치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화자는. 어떤 선지가 나온다? 화자가 드러나다. 그래서 명시적 표출. 이거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선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가끔 어떻게 나온다고요? 1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 반드시 동그라미 쳐. 나, 우리. 1인칭 대명사는 나하고 우리 아이.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막 충청도 사투리 나오고, 막 전라도 사투리 나오고, 경상도 사투리 나오고, 가끔 함경도도 나옵니다.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이게. 자, 갈게요. 자, 제목이 뭐야? 독을 차고지. 자, 질문 던질게. 자,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독은? 긍정이죠. 화자는 긍정이야. 근데 화자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화자는 싫으면 밀어냅니다. 이걸 이제 오다의 미학이라고 나중에 쌤이 훗날 이제 강의할 건데, 내가 같잖아요? 그럼 이건 긍정인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요. 그럼 부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독 동그라미. 왜요? 제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벗은,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무서운 독 흩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적어볼래? 자, 벗의 말을 인용합니다. 벗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줄이요. 벗의 말 인용. 나는 그 독이 야 너도 해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부정인 거예요. 사실 그치? 화자가 너를 해칠지 몰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연 전체가요. 벗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와 나 죽으면 자, 억만 세대 세월이 그 뒤로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가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거야. 모래알이 될 정도가 될 거야. 허무하잖아. 독 차서 뭐해? 됐죠? 근데 하냐고? 라고 했으니까 친구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자, 이제부터 우리가 중심 잡아야 돼. 왜 그럴까? 태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 지금까지 상황 긍정, 부정, 부정. 자, 감탄사 나왔지? 그럼 뭐야? 영탄적. 그렇죠. 감탄사면 영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뭘 느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물결처. 정서는 물결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정서는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정서는 물결이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자, 허무한데 물결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느끼는 건 뭐야? 원망과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맞지? 그렇지만 빠뜨 나옵니다. 앞뒤로 돌면 이리승냥이. 그러니까 이리승냥이는 내 마음을 누린대요. 이리승냥이 세모. 억압하는 자. 방금 쌤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내 마음을 누림에 내가 산 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핥히우라. 내 맡긴 신세 세모. 자, 마지막 태도 갑니다. 자, 태도에서 예로 끝나니만 잡아내면 돼요. 됐지? 예로 끝나니 긍부만 잡아내자. 나는 자 물결쳐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외로운 을 건지기 위해서. 다 물결. 자, 실판봐. 자, 지금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상황이지, 그치? 맞지? 부정적 상황이야. 이때 상황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상황에 대한 자세. 자, 그럼 질문 던질게. 자, 부정적 상황에서, 자, 여기 시적 화자는, 자, 이 부정적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펑펑 울고 있니? 아니면 노력하려고 하니? 노력하려고 하지. 그게 바로 뭐야? 독을 차고 가겠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부정적 상황에서 화자는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쌤이?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 의지는 극복 의지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노력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는 행동적.
노력이 있는 거죠. 그치? 얘 가겠대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제 심리태, 심리 혹은 태도적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끝났어, 부정으로 끝났어? 긍정으로 끝났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해. 여기서 반드시 뭐 광복이다, 희망이다, 극복이다, 지향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긍정으로 끝났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정확하게 이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의지와 지향만. 그럼 어차피 일제강점이니까 얘는 뭘 지향하겠어? 그럼 뻔하지 뭐. 광복이나 희망 뭐 이런 거겠지. 그치? 됐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야. 자,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뭐냐면 정답이 5번이죠. 그죠?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당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지? 감각적 이미지 나오면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늘? 부의표치라 그랬잖아. 자, 사물의 인격을 부여. 자, 이걸 뭐라고 해? 의인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친근감이 있니? 아니죠. 상황이 부정인데 어떻게 친근감이 있을 수 있겠어?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물은 뭐밖에 없어? 거기 보면 그냥 이리승량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땅덩이, 모래알, 이리승량 이런 것들인 거야. 여기에 친근감을 느끼니? 아닙니다. 친근감, 자, 거기다 위에다 적어. 뭐라고 할 거야? 친화라는 겁니다. 친근감은 친화야. 걔네들이 친화의 대상이야? 아니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내맡긴 신세, 긍정, 부정. 부정, 맞아요. 거기서 단절에 대한 근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풀었어.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윗글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자, 정답이 4번이 되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4년. 시행에 변화를 주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는데 걱정하지 마. 시상은 늘 집약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알겠어요? 이건 시의 본질이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시행에 변화를 줬니? 행이라는 것은 한 주를 나타내는 거잖아. 1년 4행, 자, 2년 4행, 그 다음 3년 4행, 그 다음에 마지막 4년에서 뭐? 2행.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공간의 이동. 잘 봐봐. 요거 좀 지울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있잖아. 자, 그 공간의 이동 밑줄 치고 화자의 인식 밑줄 쳐. 자, 요거 분석해 줄게. 그냥 단순히 자, 공간 없지, 그리고 인식 안 변했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선지에서 거의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 그리고 화자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자, 그럼 먼저 공간의 이동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사실 나중에 이 이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배워야 돼.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그 둘의 기준은 화자의 위치 변화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지금 다 설명해 줄게. 자, 보세요. 기준이 화자의 위치 변화야. 자, 화자의 자, 위치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화자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을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요.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 대상이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상이 변화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먼 데에서 가까운, 바로 원경에서 근경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이때 화자의 위치는 고정.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식화를 시키면 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자, A,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대상만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시선의 이동이 되는 거야. 바로 대상만 변화합니다.
자, 공간의 이동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변하는 거예요. 화자가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 공간이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공간이 2개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A라는 공간과에서 B라는 공간으로 바로 그렇지 화자 위치가 변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소설에서 자 배경 같은 거 네모치라 그랬지, 그지? 마찬가지야.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배경이 나오면 무조건 네모쳐. 거기 공간 네모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화자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공간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거지, 그지? 자, 저 인식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자. 아이들은 저걸 가지고 정서라고 판단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 인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출제되는 거냐면요. 상황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경에서 출제돼.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어떠한 특정 상황이 있어. 특정 상황이 있는데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자, 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조국의 독립인데 지금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괴리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차이가 있어서 얘는 뭐합니까? 내적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겪으면서 얘는 뭐하냐면 고뇌하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고뇌하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렇지. 부정적으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인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됐지?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비로소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 부정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됐니?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 선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이 변한다는 얘기는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인식이 될 때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알겠어?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와 관련이 지어 있어? 상황과 관련이 지어 있다라고 생각해줘야지. 됐니? 나 강의 왜 이렇게 잘해? 환장하겠네, 감기 걸려서. 앞으로 인거도 없이 막 뱉는다. 여기까지 그럼 얘가 자 이렇게 끌고 가줘야 돼. 자, 다른 거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그죠? 자, 넘겨요.